1월 3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황사 보건소는 백천문화재단이 후원해 문을 연 이후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현지를 찾아 의료봉사까지 펼치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백천문화재단이 보건소 운영 지원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매 기수 출가자를 배출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결심의 장이 되고 있는 복령사 여성출가학교가 5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입교자 9명 가운데 4명이 실제 출가를 고민하고 입산해 회양 후 결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삭발식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회원들이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연등 만들기, 사찰 음식 등 불교 문화체험에 나선 건데 새해 벽두 성소수자 청년들이 조계사를 찾은 이유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처럼 지킬 생각 없이 가볍게 남발한 말로 불망어의 계율을 어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이 불교도의 윤리적 주권을 새해 첫 화두로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백천문화재단 후원으로 문을 연 인도 부다가야 분황소 보건소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현지를 찾아 의료봉사까지 펼치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백천문화재단이 보건소 운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의료 취약계층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분황사 보건소.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전반적인 보건소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민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백천문화재단이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어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보건소 운영 전문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질 좋은 의료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이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천문화재단은 시범 사업으로 1년간 전국 비구니회에 보건소 운영 지원금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불사 당시 3억 원을 희사해 사실상 건립을 이끈 백천문화재단이 보건소 운영까지 돕게 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분황사 보건소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며 보건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처님의 자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구니 회피하고 백천재단이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보건소에 찾아온 취약계층 환자들을 마주한 비구니 스님들은 현지인을 위한 의료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로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보호를 받고 관리를 잘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니회는 협약식 이후 미얀마 유학생 나디 씨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나디 씨는 동국대 경영학과 입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비구니 스님들이 장학금을 마련한 겁니다. 비구니회와 밀양수덕사 암회장학회 도움으로 나디 씨는 힘든 타국 생활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불교 정신이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국대학교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을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비구니 스님들의 보살행은 국경을 넘어 지구촌으로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매 기수 출가자를 배출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결심의 장이 되고 있는 복령사 여성출가학교가 5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입교자 9명 가운데 4명이 실제 출가를 고민하고 입산해 회양 후 결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삭발식 현장 배수열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참회 진원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의 무명초가 한 올 한 올 잘려나갑니다. 앳돼 보이는 10대 참가자도 연륜이 느껴지는 50대 참가자도 같은 옷, 같은 자세로 끝없는 정진을 다짐합니다. 지난 29일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5기 참가자들이 출가 사문의 상징인 삭발의식으로 14박 15일 정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하심의 마음으로 진정한 초발심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판도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돌을 판별하는 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때가 왔구나.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크게 모나지 않게 잘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성 출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기수마다 출가자를 배출하며 예비 출가자들의 관문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특히 이번 기수 입교자 9명 가운데 4명이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입교해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예불과 독경, 울력 등 실제 출가자의 기본 수비는 물론 차와 함께하는 행다선 명상을 주제로 진행될 특강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차의 온도 그리고 빛깔, 향기까지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 명상을 같이 하면서 행달에 부처님께 이제 공양도 올리는 것도 배우고. 복령사 주지 여성출가학교장 진상스님은 자바암경의 구절을 인용해 불태전보살의 마음으로 15일간 정진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나무를 다룰 때는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때는 지혜를 써야 한다고 자바암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후퇴하지 마시고 지혜를 이 자리에서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른 머리카락을 한지에 고이 싸 삭발탑 아래 묻고 대적광전 부처님을 찾아 수행의 원만 회양을 발언한 9명의 행자들. 다음 달 12일 회양 예정인 제5기 복령사 여성출가학교에서 총 몇 명의 출가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회원들이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연등 만들기, 사찰 음식 등 불교 문화 체험에 나선 건데요. 새해 벽두의 성소수자 청년들이 조계사를 찾은 이유, 이지훈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고운색 한지 위로 풀을 바르고 엄지와 검지로 종이를 말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꽃잎을 살에 붙여나가자 연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이 어제 2026년 첫 원래 모임으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 행보와 성소수자를 향한 포용의 메시지가 불교문화 체험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겁니다. 인권적인 포용성이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어떤 성소수자 인권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비로움을 불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계사를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 조계종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연등 만들기 체험을 이어간 큐사인 참가자들은 연등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차별 없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국장 선일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물한 염주를 대신 전달하며 존중과 연대의 뜻을 나눴습니다. 네, 종단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큐사인 참가자들은 한국 사찰 음식 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합장 반배와 오강계 낭독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의 지도 아래 톳버섯 잡채를 만들어가고 고기 없이 절제된 조리로 탄생된 맛스러운 음식은 모든 생명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생을 실천하는 불교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최근에 조금 힘든 일도 많았고 퀴어로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번뇌가 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비와 포용의 공간에서 시작된 큐사인의 2026년 첫 원래 모임. 연등과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문화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공존으로 향하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밥 한 번 먹자. 인사처럼 의미 없이 건네는 이 말이 불자라면 불망어의 계율을 어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지킬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남발한다면 계율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이 불교도의 윤리적 조건을 새해 첫 화두로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첫 불교평론 열린논단,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열린논단이 2016 불교도의 윤리적 조건을 화두로 불자의 근본을 다시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지만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불교도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허 교수는 가벼운 언어 습관도 윤리적 성찰의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말과 같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예로 들며 지킬 의사가 없는 약속을 가볍게 남발하는 것은 불망어 계율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점을 불교도들에게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불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큰 것 아니고요. 작은 배려. 그러면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약속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심을 떨어뜨린다며 윤리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불편한 학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교도가 보여주는 소박한 배려와 책임 있는 태도가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를 찾게 하고 불교에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허 교수는 팔정도의 덕목 가운데 정견 못지않게 정명, 정어, 정업 등 윤리와 직결된 항목들이 오늘날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팔정도를 오로지 깨달음의 길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몸으로 실천되는 윤리적 삶의 지침으로 새롭게 해석할 때 한국 불교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발칙한 발상이긴 한데요. 우리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정견 아닙니까? 정견만 하면 다른 것은 이제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이 행동의 결과가 사실은 정견으로 이어진다는 발상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교가 싱싱해지고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강연 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도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행, 교학 전문가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본 교양과 실천적 윤리를 갖춘 불교 교양인이 많아지는 것이 향후 한국 불교에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열린논단은 앞으로도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수행과 삶의 접점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며 이 시대 불교가 마주한 과제들을 함께 성찰하는 공론의 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올해 외국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과 포교 현장 실무 능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년 법회와 정기총회에서 새해 포교 원력과 올해부터 변화되는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국제포교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국제포교불교대학 개교를 앞두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신년 법회로 새해 전법 원력을 다졌습니다. 지난 24일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국제포교불교대학 학장 덕림 스님이 법사로 나서 국제포교사의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수행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제포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해서 부족한 실력을 보완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레벨이 또 레벨을 깔 수가 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안 그리고 새해 사업계획이 부서별로 공유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건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운영 방향입니다. 국제포교불교대학은 기존 불교대학과는 달리 외국어 역량을 갖춘 국제포교 전문인재 양성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그동안 디지털 불교대학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일방적인 동영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줌을 활용해 질문과 피드백이 오가는 참여형, 토론형 수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수업 방식이 다르죠. 줌이지 않습니까?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수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여형 수업이라는 건데요. 또 불교 영어 통번역학과와 선명상과 템플스테이 학과, 불교문화와 행사학과 등의 교과 과정으로 기존 불교교육과는 달리 포교 현장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각 분야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어 선명상 지도자 과정 이런 걸 만들면 선명상도 공부하면서 그 선명상을 본인이 외국인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조규태 회장은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의 얼굴로서 부처님 법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역할을 다하고 회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시작될 국제포교불교대학은 보다 세분화된 교과과정과 참여형 수업으로 차별화된 국제포교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운문사가 어제 제62회 운문사 승가대학과 제4회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을 비롯해 주요 소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성스님 등 9명의 스님이 승가대학 졸업증서를, 재범스님 외 2명의 스님이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증서를 받았습니다. 승가대학장 영덕스님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진실한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은광스님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화엄행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과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2,2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천 청암사도 승가대학과 유락승가대학원 졸업식과 사은회, 종강식을 봉행했습니다. 청암사는 지난 29일 승가대학 40회 3명, 18회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4명, 13회 연구과정 4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장 지형스님은 졸업 후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성덕스님은 지혜와 자비행을 닦았다면 앞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태고종은 올해 통합과 진보, 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6대 종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범어 음성체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글과 범어 체계의 유사성과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태고종의 신년 종책은 크게 전통문화 계승과 사회적 책임 실천, 공감 중심 포교 3가지입니다. 먼저 태고 문화축제는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기반으로 영산제라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축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영산수륙 방생대제 역시 2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을 계승하고 방생이라는 자비실천을 결합해 사회화합을 발언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복지를 확대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 마음 돌봄 사업, 미혼모 가정, 장애인, 참전 유공자 대상 복지 협력 등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몰군경 위령제를 통해 국가의 상처를 불교적으로 위로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교류 사업인 한중불교 교류 세미나와 스님들이 위로를 건네는 사찰이 답하는 108번뇌도 책으로 출간해 포교 활동도 확대합니다. 올 한 해 태고종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종단으로 거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는 학술지 인도철학 75집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범어 음성체계의 영향 연구, 조선시대 진원집의 범자체계와 비교하여 논문을 통해 한글 창제 과정에 범어의 음성체계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글자 형태의 유사성을 중점으로 뒀는데 훈민정음의 음성체계가 범어의 문법 구조와 유사하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 자음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제시한 발음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제시한 자음의 5가지 소리, 아설순치후가 범어의 자음 체계인 아치서루순과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결합 방식도 범어의 음성 구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입니다.
이 교수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숙고하던 과정에서 스님들로부터 얻은 범어 지식으로 독창적인 자모 체계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이 한마디가 불망어의 계율을 어길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하는데요. 불자라면 한마디 말에도 의미와 진심을 담아 건네야겠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